안녕하세요. 인생의 여백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은 생을 정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서점에 가보면 온통 노년을 위한 위로뿐입니다. 욕심을 버려라. 곱게 늙어라. 아름답게 이별해라. 세상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에게 이제 그만 무대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라고 등을 떠밉니다. 웰다잉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죽음의 대기실로 만들어버리죠.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제발 우아하게 죽을 준비 따위는 집어치우십시오. 대신 오늘 당장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새롭게 저지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모셔올 20세기의 위대한 지성, 한나 아렌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녀는 이것을 탄생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육체의 탄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끝나지만 인간으로서의 탄생은 우리가 어제와 다른 말을 하고 어제와 다른 행동을 할 때마다 매일매일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대한 탄생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려 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장담컨대 여러분이 그동안 시니어 채널에서 들어왔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편안해지라는 달콤한 위로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게 만들어서 기어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만드는 매운맛 철학 강의가 될 것입니다. 죽음이 아닌 삶을, 마무리가 아닌 시작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을 보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뇌까리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저와 작은 약속을 하나 해주시죠. 지금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제 채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 아렌트는 생각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진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손가락을 움직여 구독을 누르는 그 행위가 관성대로 흘러가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끊고 주체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선택하겠다는 여러분의 첫 번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죽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노인이 될 것인가? 매일 다시 태어나는 시작의 인간이 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한나 아렌트의 치열한 사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늙어서 무기력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한나 아렌트의 예리한 칼날로 우리 삶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아렌트는 그녀의 저서 인간의 조건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바로 노동, 작업, 그리고 행위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하루 일과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먼저 노동입니다.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공사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 직장에서 서류 더미와 씨름하는 것, 이런 게 떠오르시죠? 은퇴하신 여러분은 이제 나는 노동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렌트가 말하는 노동의 정의는 다릅니다. 그녀에게 노동이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말합니다. 먹고, 자고, 씻고, 집안을 치우고, 장을 보는 일들 말입니다. 이것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허무함입니다. 밥을 먹으면 몇 시간 뒤에 다시 배가 고픕니다. 방을 치우면 다음 날 다시 먼지가 쌓입니다. 노동은 끝이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하죠.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저 생명을 연장시키는 활동, 이것이 아렌트가 말한 노동입니다. 두 번째는 작업입니다. 작업은 노동과 다릅니다. 이 컵이나 책상처럼 사용하기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던 물건을 만들어내서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를 남기는 일이죠. 현역 시절의 여러분은 아마 이 작업의 세계에서 치열하게 사셨을 겁니다. 회사를 키우고 건물을 짓고 프로젝트를 완수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란 물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타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내 의견을 말하고 토론하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아렌트는 이 세 가지 활동 중에서 오직 행위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동물도 먹고 자는 노동은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역사를 만드는 건 오직 인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녀들의 삶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가슴 아프게도 은퇴라는 것은 사회적인 작업과 행위의 세계에서 강제로 퇴장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함을 잃어버리고 출근할 곳이 사라지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작업도 멈추고 행위도 멈춥니다. 그럼 남는 건 무엇일까요? 딱 하나, 노동뿐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의 하루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뭐 먹을지 고민합니다.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소화시키려고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잠이 듭니다. 겉보기에 아주 평온하고 건강한 노후 같습니다. 하지만 한나 아렌트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고요? 하루 종일 오로지 내 몸 하나 건사하는 일, 즉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 노동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삶이라기보다는 사육에 가깝습니다. 스스로를 잘 먹이고 잘 재우는 관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모두 노동하는 동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젊어서는 돈을 버느라 노동하고 늙어서는 아프지 않기 위해 노동합니다. 오로지 생명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삶. 내일 죽지 않기 위해 오늘을 바치는 삶. 그 속에 진정한 나, 고유한 나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삶의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100세를 산다고 칩시다. 70세부터 100세까지 30년 동안 그저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혈압 관리 잘해서 숨만 붙어 있다면 그 30년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렌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있음을 원하는가? 아니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욕심 버리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뒷방 늙은이로 지내는 게 미덕이라고 합니다. 아렌트는 그 말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다시 동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요. 사적인 영역, 우리 집 안방에만 숨어 있지 말고 문을 열고 공적인 세상으로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아마 지금쯤 마음속으로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나이 들어서 몸도 아프고 돈도 없는데 무슨 대단한 행위를 하라는 거냐? 이제 와서 정치를 하라는 거냐? 사업을 하라는 거냐? 맞습니다. 현실적인 제약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아렌트가 말하는 행위는 거창한 혁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새로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개념, 바로 탄생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시작 하나가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갓난아기만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70살이 된 여러분도 오늘 아침 눈을 떴다면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향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능력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어제까지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습니다. 아렌트는 말합니다.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시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지겨운 생존의 쳇바퀴를 멈추고 다시 가슴 뛰는 행위의 세계로 나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취미 생활을 하나 더 늘리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렌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여러분은 내일 당장이라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열 수 있습니다. 바로 용서와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노년의 우리를 구원하는지 다음 장에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동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진짜 인간으로서의 행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해. 실패하면 주책이지.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묶여 있고 미래의 불확실함에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도구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사슬을 끊어내는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권한입니다. 바로 용서와 약속입니다. 먼저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건 필연적으로 기억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억 중에는 영광스러운 것도 있지만 후회스러운 실수나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혹은 내가 저지른 과오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과거의 짐을 짊어지고 사십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하며 지나간 영광을 붙잡고 있거나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해묵은 후회를 곱씹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갇힌 죄수가 된다. 그녀가 말하는 용서는 단순히 종교적인 자비나 도덕적인 착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용서란 지나간 일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이 내 남은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선언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든 혹은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든 그것을 용서하고 놓아버림으로써 과거의 나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왕년의 부장이었든 사장이었든 혹은 실패한 가장이었든 그 모든 꼬리표를 스스로 떼어내는 용서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과거라는 감옥의 간수 노릇만 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용서로 끊어냈다면 이제 미래를 다룰 차례입니다. 노년의 미래는 사실 두렵습니다. 늙음, 질병, 그리고 죽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아렌트는 이해할 수 없는 미래의 바다에서 우리가 표류하지 않도록 단 하나의 닻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동물은 약속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내일 무엇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음 달부터 기타를 배우겠다. 나는 매주 화요일마다 독서 모임에 나가겠다. 이런 작고 사소한 약속들이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대로라면 늙고 쇠약해져야 할 여러분의 미래가 이 약속 하나 때문에 기타를 배우는 시간, 책을 읽는 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자연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시간을 창조해 내는 것이죠. 약속은 불확실한 미래에 안전한 섬을 만드는 일입니다. 몸이 조금 아플 수도 있고 기분이 우울할 수도 있지만 나는 약속을 했기에 그 모임에 나갑니다.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뱉은 말로 상황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렌트가 말한 주권을 가진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용서로 과거의 족쇄를 풀고 약속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붙잡아 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바로 온전한 지금, 그리고 무엇이든 저지를 수 있는 자유가 남습니다. 여기서 아렌트 철학의 꽃, 탄생성이 폭발합니다. 아렌트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말을 건네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7순이 넘은 나이에 낯선 악기 동호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집안에서 고립되어 있던 노인 아무개는 사라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행위자가 등장하는 것이죠. 물론 그 시작이 서툴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주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렌트는 그런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인에게서 뻔한 행동을 기대합니다. 조용히 지내다가 아프면 병원 가고 가끔 손주들 용돈이나 주는 모습 말이죠. 그 뻔한 예측을 배반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노인다움의 각본을 찢어버리십시오. 배우지 않던 외국어를 배우고 가보지 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말고 목소리를 내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계 속에 여러분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생존이지만 밖으로 나가 타인과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행위입니다.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욕을 하는 것은 배설이지만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토론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아렌트는 우리에게 사적인 공간에 숨어 있지 말고 공적인 빛 속으로 걸어 나오라고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인들 사이에서 기억될 때 비로소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심장이 멈추는 것일까요? 아렌트는 진짜 죽음은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새로운 시작도 하지 않는 것, 즉 살아있는 시체로 지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80세, 90세가 되어서도 오늘 누군가와 새로운 약속을 하고 새로운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면 여러분의 삶은 죽음과는 무관한 생명력 넘치는 시작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한 사회운동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제안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오늘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한나 아렌트의 철학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조금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함과의 결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앉던 자리, 매일 만나던 사람, 매일 하던 생각의 패턴을 의도적으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렌트가 말한 행위의 첫걸음입니다. 가장 쉬운 실천 방법은 불편한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편한 사람, 내 말을 다 받아주는 사람, 혹은 혼자만의 공간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아렌트는 인간의 다원성, 즉 나와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진 타인들과 부대끼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는 것. 낯선 젊은이들이 모인 강좌에 등록해 쭈뼛거려 보는 것.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땀 흘려보는 것. 이 모든 불편함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편안함은 안락사의 전조일 뿐이지만 낯설고 불편한 자극은 여러분의 뇌와 영혼을 다시 탄생시키는 산파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적인 공간에 가두지 마십시오. 식탁 머리에서 가족들에게만 하는 잔소리는 노동에 가깝지만 세상 밖으로 나와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은 행위입니다. 그것이 거창한 강연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직업적 노하우를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 누군가를 돕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의 말을 누가 듣겠어라는 자기 검열이야말로 아렌트가 가장 경계했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걸어다니는 역사이자 도서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와 타인에게 가닿는 순간, 여러분은 늙어가는 육체에서 벗어나 영원히 지속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나 아렌트가 가장 사랑했던 문장을 여러분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녀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빌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인간이 시작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이 진리는 그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보장된다. 여러분, 우리는 죽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육체의 나이가 70이든 80이든 그것은 지구에서 보낸 시간의 길이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갓 태어난 아이처럼 싱싱하게 깨어납니다. 그러니 부디 곱게 늙는 법을 연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자연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입니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대신 오늘 나는 세상에 어떤 새로운 말을 건넬까를 고민하십시오.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안도하지 말고 내일은 기필코 예측 불가능한 노인이 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는 아직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클라이맥스는 지금부터입니다. 사회가 정해준 은퇴자라는 배역을 찢어버리고 스스로 감독이 되어 새로운 큐 사인을 외치십시오. 나는 시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오늘 한나 아렌트가 그리고 인생의 여백이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작은 반란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서로의 용기를 북돋우는 또 하나의 멋진 행위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여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